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포트의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와 그리고 실린더리컬 서포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쉬에 가서 그 엘리먼트 사이즈를 2mm로 입력을 해주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메쉬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와서 일단 그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이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우리가 서포트가 이제 압축에 대해서만 그 지지하는 이제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해당 면은 이제 이 면을 그 선택을 해주고 어떤 이 위쪽 면에 이제 우리가 로드 조건으로 프레셔를 이 면에다가 한 100메가파스칼을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토탈 디포메이션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스트레스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과 애니메이션을 그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로 둔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가 컴프레스 온리 서포트이기 때문에 어떤 하중에 그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만 서포트를 이제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력은 이제 이 위쪽 부분에서 이제 아랫부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압축력의 방향에 평행한 방향에 대한 그 지지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통 형상이므로 그 방향성이 이제 여기까지 아마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한번 그 변형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면 수직 방향으로만 우리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Y축 방향의 미끄럼 형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미끄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단을 뭐 고정을 하든지 이제 이 그 Y축 방향의 그 구속을 이제 하나를 더 그 삽입을 해야 이제 어떤 강체 모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 서포트로 되어 있지만 서포트 자체가 어떤 이제 우리가 접촉 비선형 해석에서 사용하는 그 페널티 기반의 기법을 이 서포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 서포트 조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서포트를 뭐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해석상에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실제 물리 세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이런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지를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서포트는 우리가 어떤 그 해석하고자 하는 환경이 이제 압축에 그 지지하는 부분만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어떤 이러한 구조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 속에 어떤 뭐 그 축이 삽입이 되어져 있고, 그 축이 접촉을 함에 의해서 이제 실제 어떤 이 위쪽 부분에 그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그쪽 부분은 그 이제 압축에 대해서만 그 지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아치 구조에 있어서 뭐 다리 같은 이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다리의 아치 부분이라고 하면 그 아치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압축력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곡면 부분이 어떤 이 다리의 그 하중에 대한 이제 지지점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사용을 하든지, 혹은 어떤 우리가 조립품에서 그 접촉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서포트 역할도 이제 동시에 같이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서포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포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드밴스드 부분에는 우리가 노멀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이제 수직 강성에 대한 것을 이제 매뉴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일단 팩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일단 초기 디폴트 값은 네버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강성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면 이제 each iteration과 혹은 이제 each iteration aggressive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비선형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초 강의에서 다루는 것은 맞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초보자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 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해석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자꾸 수렴 문제가 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 자체가 그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수렴 그 플롯이 이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폴스 컨버전스를 통해서 이제 수렴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일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원통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만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원통의 어떤 그 곡률에 따라서 방향이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즉 이제 지지하는 그 반력의 크기가 우리가 베어링 로드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조금 다르게 이제 분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어떤 수평면을 다시 이제 이 면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일단 앞서와는 다른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위쪽에서 이제 압축력이 이제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하단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직력에 대해서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축 방향에 이제 그 강체 모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서포트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경계 조건들과 이제 같이 그 사용이 되어져야 우리가 실제 어떤 구조 해석에서 이러한 강체 모션 없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서포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는 어떤 하중 방향의 그 평행한 방향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다른 축 방향의 즉 이제 하중 방향 이외의 방향에 어떤 강체 모션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특징과, 그리고 이제 비선형 해석이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특징을 이제 가지는 서포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특히 이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서포트 조건과 이제 병행해서 그 사용을 해야 이제 그러한 그 강체 모션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어떤 이제 주로 이제 접촉 그 부분에
어떤 접촉과 서포트를 동시에 사용을 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는 삭제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서포트인 이제 실린더리컬 서포트를 이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중 조건은 뭐 프레셔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일단 실린더리컬 서포트는 앞서 이제 이 서포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안시스에서 제공하는 그 도움말 이외에 어떤 자료를 저도 이제 찾는 것이 힘들어서 조금 이해를 하기 힘들었던 서포트였는데, 이제 실린더리컬 서포트는 그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픽스드나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 부품에서 이제 가장 많이 또 사용이 되어지는 이제 서포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어떤 그 축이나 이제 베어링이 이제 삽입되어지는 이러한 원통면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이제 서포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실린더리컬 서포트는 반드시 이러한 원통면에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원통 좌표계에 있어서 이제 반경 방향, 축 방향, 그리고 접선 방향에 이제 세 가지의 방향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방향에 대한 구속을 하는 이제 서포트 조건이 이제 실린더리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린더리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리컬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경 방향, 축 방향, 그리고 접선 방향이 물론 뭐 원통 좌표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뭐 바로 이해를 하실 건데, 일단 이 부분은 NCS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에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반경 방향은 당연히 이러한 원통에 있어서 이제 반지름 방향을 우리가 반경 방향이라고 하고, 만약에 반경 방향을 이제 풀이로 두면 이러한 반경 방향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축 방향은 이제 이러한 원통 좌표계에 있어서 이제 Z축 방향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 방향이 이제 축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가 선택한 이 파란색으로 된 원통이 이러한 축 방향으로 어떤 이제 이동이나 변형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픽스드 조건을 주면 되고, 탄젠셜은 이제 이 원통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떤 곡선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는 이제 곡선이 아니라 이제 이 원통이 원통의 이제 접선 방향으로 이제 이제 절점은 이동이 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체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면이 이제 회전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이제 풀이로 두면 이제 회전은 가능한 거고, 만일에 회전도 구속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앞서 이 두 개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픽스드 조건으로 주면 이제 어떤 회전 방향, 회전도 이제 구속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뭐 레이디얼이나 엑시얼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 엘리먼트를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절점이 이동하는 방향을 바로바로 이제 뭐 이쪽 만일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제 원에 있어서 만일에 이 점을 우리가 하나의 절점의 어떤 이동 변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메시로 보고, 만일에 뭐 이 하나의 우리가 엘리먼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접선이 아니고 이제 먼저 그 반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반지름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형상에 있어서는 이제 만일에 이쪽 딱 중심에 이 절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혹은 반대로 이쪽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 이제 반경 방향의 어떤 구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 방향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절점들이 이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냐 이고, 접선 방향은 이제 회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어떤 이 원의 이 공류를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냐의 여부를 이제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제 이 그 반경 방향과 그 축 방향을 구속을 한 상태에서 접선 방향만 풀이로 두면 지금 현재 녹색으로 된 그 엘리먼트가 이러한 그 원의 공류를, 그 원의 그 원주를 따라서 이제 원주 방향으로는 계속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이제 그 방향도 구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방향도 구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픽스드 구속 조건과 유사한 구속, 그 동일한 이제 구속 조건으로 이제 전체를 이제 픽스드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축을 삽입했을 때는 이제 축방향 이동이라든지 축방향 변형이라든지 반경 방향의 변형은 없고, 단지 이제 어떤 비틀림에 의해서 이러한 원주 방향의 이제 접선 방향의 그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린더리컬 서포트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접선 방향은 프리로 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를 구속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엘리먼트가 이제 움직임이 완전히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면에 픽스드 구속 조건을 준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레셔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틀림에 대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린더리컬 서포트는 이제 이 원통 면을 선택을 하면 되고, 모멘트를 하나를 이 면에다가 일단 벡터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해서 이제 Y축 방향으로 100Nm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조건은 모두 픽스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프리로 했을 때의 이제 결과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해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압력이 아니고 이제 모멘트로 주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다시 하중 조건으로 이 면에 이제 100N을 이제 입력을 해 주었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원통 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실린더리컬 서포트이기 때문에 이제 픽스드 서포트였다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만, 이제 이 실린더리컬은 이제 이 면이 어떤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회전체에 대해서 그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면을 이제 이 면에 대한 그 엘리먼트를 이제 모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변형과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폴스 리액션을 한번 살펴보면 각각의 축 방향별로 이제 모두 그 값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하중을 인가를 했기 때문에 토탈 값은 나머지 축 방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값이고, 이제 실제 토탈 값과 X축 방향에 대한 반력이 이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100N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약간의 이러한 값 때문에 이제 벡터의 방향은 약간 비틀어지긴 했지만 실제 값은 이제 x축 방향으로 반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탄젠셜을 픽스드를 프리로 바꿨을 때는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즉 이제 이 엘리먼트가 실제로 이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픽스드 서포트를 이쪽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프리로 하면 이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하나를 경계 조건을 하나를 더 삽입을 해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접선 방향을 프리로 했을 때 엘리먼트의 이동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쪽에 픽스드 조건을 준 것은 어떤 뭐 우리가 결과를 살펴보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속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었고, 일단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이제 이 엘리먼트가 우리가 이제 앞서는 픽스드로 했을 때는 이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던 것에 반해서 이제 프리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선 방향으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리컬 서포트도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을 이제 프리로 주면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의 어떤 고정 부분이 있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경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도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반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구속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제 딱 100N을 인가했을 때 이 서포트에 그대로 이제 100N이 나왔지만, 이제 이쪽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됨에 의해서 아마도 이쪽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아마 이제 52.34N 정도의 반력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토탈 다 합친 것이 이제 외력과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어차피 해석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정력학이나 재료역학의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리가 역학적 해석의 내용을 이제 벗어날 수는 없고, 따라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픽스 서포트에 대한 반력을 확인해 보시면 결국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우리가 이 폴스 값과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